특별히 형들이 국회를 위하여 정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것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와 날씨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중앙당 의원들이 인사와 모든 것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가 난립하는 이 가운데서 가장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장 뚜렷한 소명을 가지고 가장 뚜렷한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런 후보의 기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내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예비 중에서 몇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동장시 인동장시 남산파 제주종친회 장풍동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사회동창회 강태균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길영희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장님이신 고성관 이장님 어디 계십니까? 노동과 연동 애원읍 청년회 고재권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사상유족회 애월회 지회장 강은택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오셨습니다. 공성립 이장님이신 강대원 이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장기장입니다. 오늘 지역구로 등록하신 후보님들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강경필 후보님, 네, 강길봉 후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덕규 제주시 의 지역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관계로 장례가 좀 좋습니다. 예, 비례대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현진 위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올릴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시고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현덕규 제주도당 을 지역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제주시 을지역구 지역위원장 현덕규입니다. 원래 이제 동영상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의 중앙에 계신 당대표나 여러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의 숫자가 먼저 나올 거로 되어 있어 저 스스로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원래 제일 출신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육지에서 한 30년 살다가 2015년에 제주도 내려왔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정치를 해보겠다고 내려왔는데 사실 정치에는 영 문외한이어서 제가 그 당시 우리 장성철 후보님을 장 후보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고등학교 3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같은 학교를 같은 시간대에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제주도 정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도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도움을 구해봐라 라고 해서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가 당연히 3년 선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육지에서 변호사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법무법인 엠터로는 제일 크다는 법무법인 광장에 파트너도 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뭐 후배니까 인사나 하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콕콕 찌르면서 정말 야 촌철살인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비하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총선의 예비 후보로 제가 사실 우리 장 후보님보다 좀 먼저 나서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 한마디 정치인으로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정말 익숙하지 않고 많이 모자랐던 그런 시기에 저한테 큰 가르침과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비록 나이는 저보다 3살이 어리고 고등학교로 3년 후배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새로운 정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의 스승이다!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장성철 후보와 이제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 사실 서울에 있으면서는 제주도에 관심을 갖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그 거리라는 게 아무리 뉴스와 매스미디어로 보고 있어도 역시 현실 제주도에 와서 보기 전에는 느끼는 것이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뭔가 제주도 사람들은 그거를 제대로 기회를 살려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 문제의식으로 저도 제주도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성철 후보님만큼 투철한 철학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을 갖고 있는 후보가 과연 이번 제주도 지방선거의 도지사 후보 중에 있느냐? 저는 감히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에 이제까지 4월달까지 있다가 탈당해서 나간 원희룡 도지사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까? 전국 수석, 사시 수석, 온갖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고 국회의원도 3선을 하고 있지만 오로지 정치만 해왔기 때문에 제주의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제주가 나가야 될 정말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제주 땅에서 발을 붙이고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호감을 얻고 여당의 후보라는 간판을 얻고서 나와 있는 문재인 후보는 어떻습니까? 패거리 정치, 대통령에 대한 호감 그것만 일방적으로 갖고서 어떠한 정말 실천적인 문제의식이 없이 대통령에 엎어가려는 제주도지사가 청와대의 제주도 출장소 소장을 뽑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성철 후보 아까 봤던 것처럼 제주도가 특별한 자치 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과 기회를 우리 스스로 결정한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정으로 표현하려면 헌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다. 그거를 관철해내겠다는 명확한 철학적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상과 이념, 듣기 좋은 녹색 이런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제주도민들은 소득이 전국 수준 상당히 낮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실용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주도 정치를 이끌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인기 없는 정책이라서 무서워서 피할 수도 있는 케이블카, 친환경적 케이블카를 하겠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왜 제주도 도지사가 공무도장으로 도장만 찍고 돈은 딴 사람이 오라고 제주도 사람들은 구경만 하느냐? 연세정, 신라면사정 한 곳에서 나오는 1년의 매출이 제주도 모든 단귤 농가에서 나오는 조수익을 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 연세정을 못하는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명확한 목표의식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갖고 있는 후보가 우리 장성철 후보 말고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장성철 후보께서 도지사 후보 출마의 목표를 제시한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아직은 그 양강 구조가 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 장성철 후보를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낮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양강구도도 정말 우리가 참 부끄러운 도지사 후보가 도의장 시절에 골프장 4명의 특별 명예회원권을 받아서 치고 다니고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게 뇌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더더욱이나 청렴을 주장하는 원희룡 지사 쪽에 대해서도 기호토피아 특별회원권을 갖춰서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도지사 후보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양강구도는 허물어지고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 우리 제주도를 미래로 이끌어갈 100년을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도지사는 과연 누구인가? 사람들이 찾다 보면은 당연히 저는 장성철 후보를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장성철 후보의 지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장성철 후보의 평소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참여의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은 제주도가 여론조사 그 자체도 믿을 수 없습니다만은 점점 올라가서 마지막 투표 전날에는 장성철 하는 소리가 전도의 모든 유권자 집안에서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쨌든 이 선거 저는 선거법을 지켜야 되니까 더 과도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께서 장성철 후보의 비전과 공약을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전에 청하지 못했는데 우리 강은도 삼촌 어디 계실까? 삼촌랑 식사. 자, 우리 장흥도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인동장시 남산파 제주 정치회장을 맡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장성철 후보를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미리 섭외를 못했는데 지금 즉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에어랩 분녀회장님 길영희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좀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뭐니 해도 고향분들이 가장 우리 후보님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시간에 그냥 급하게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애월 새마을 분녀회 회장님을 맡은 이영희라고 합니다. 사는 데는 공덕이고요. 우리 장 후보님도 지난번에 기원 선거 때 나오셨는데도 나름대로 많이 열심히 후보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지나갔습니다만 또 이런 자리가 또 있어서 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좀 감사합니다. 급하지 않게 약속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정말 많은 후보님 모시기 전에 영상 한번 잠깐 관람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당에서 직접 오늘 날씨 때문에 오시지 못해서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의 김수미 의원입니다. 제가 아는 장성철 후보님은 차가
제기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제가 아는 장성철 후보님은 직접 발로 뛰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진짜 필요한 정책이 뭔지 직접 수다를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아는 장성철 후보님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상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햇살 좋은 날 장성철 후보님과 함께하고 계신 제주 국민 여러분, 장성철 제주도지사가 만들어 나갈 다이나믹한 제주, 저와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철 화이팅!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철수입니다. 장성철 제주도지사 후보님 대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힘찬 응원 박수 보내드립니다. 장성철 후보님 국민의당 창당 관리인으로 저와 함께 정치 시작하셨습니다. 2016년 2월 국민의당 제주도당 창당 대회에 참석해서 함께 교육혁명을 담은 제주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억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장성철 도지사 후보 제주도 정책기획관 지내시고 제주도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 높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이 늘 준비되어 있는 정말 유능한 분입니다. 장후보께서 제시하신 친환경 케이블카,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 그런 것들을 공기업이 직접 경영해서 재정 수입 2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장성철 후보의 평소 고민이 잘 묻어납니다. 장성철 후보의 제주 도장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장 후보의 승리가 바로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바꿀 겁니다. 제가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바꾸자 제주 장성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영상으로 TV 토론회 때 눈여겨보셨을 줄 압니다. 그의 공약, 그의 하나하나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 오늘은 직접 눈앞에서 한번 그의 마음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형 같이 모시겠습니다. 장성철 후보입니다. 가족 같이 인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사회자 같이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장성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꼭 인사 소개를 써드렸는데 못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고향 박지에 공직을 매일 강하시는 부녀회를 대표하시는 우리 이미순 회장님 박수 한 번만 쳐주시고. 여러분 요새 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보시면서 걱정이 많으시죠? 걱정 안 하시면 그분 제주도민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걱정하시라 생각합니다. 치고받는 거 보니까 재밌긴 한데 돌아서면 씁쓸합니다. 서로 격하게 주고받는 말을 보고 폭로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좀 믿은 후보가 이길 것 같으면 좋은데 이길 것 같으면서도 돌아서면 기분이 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는 우리 제주도민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개소식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두 거대 후보가 또 다른 후보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고 길거리에서 몇천 명 모였다 하는 거 하고 서로 기싸움하고,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그 후보가 뭘 하겠다는 건지 하나도 들리는 게 없어요. 몇 명 모았다는 건 있는데 몇 명 모았다는 것으로 제주가 변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디어 선거를 하겠다, 제가 SNS 선거를 하겠다, 모바일 선거를 하겠다라고 할 때 이 음성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제주도 미래를 걱정하는 이 열기와 열정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제가 여러 번 공약하고 약속했듯이 많은 분들에게 부담드리지 말고 편안하게 이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실내에서 이 개소식을 하고, 여러분 갖고 계신 페이스북 라이브 지금 부탁한데 다 켜주십시오. 여러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다 해주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주도 혁명, 선거혁명을 하는 시작이다. 이런 각오로 이번 제주도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새로운 선거의 문화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선거혁명을 하겠다. 그것이 오늘 이 실내에서 여러분과 함께 저 장성철이가 개소식을 하는 이유라는 말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과 관심을 갖고 본인의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일명 문재인 마케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의 지지가 비록 높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99%이지만 제주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은 외람되지만 거의 없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팔고 대통령을 활용하는 마케팅을 하는 것만으로 도지사 선거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문대림 후보는 최소한 이번 도지사 선거만큼은 출마할 자격이 없다. 저는 여러분께 단연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보여줬던 전직 지사를 끌어들여서 선거운동을 하고 각종 모임을 이끌면서 패거리를 만들고 하는 기득권 패거리 국태정치를 연장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 도의회장 할 때, 도의원 할 때 그 멋진 모습들 다 사라지고 이제 권력이 눈앞에 오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신 갖고는 모르겠습니다. 세력이 커서 선거에 이길지 모르지만 최소한 새로운 제주 도정의 개혁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저는 문대림 후보에게 이 구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희룡 후보, 오늘 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정치 시작할 때 누구의 총애를 받고 시작했습니까? 이회창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권력의 향수를 누릴 때 누구의 사랑을 받고 정치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서 사무총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사 공천 받을 때 본인의 뜻과 상관없는 것처럼 연출하면서 결국은 청와대가 꽂은 전략공천에 의해서 제주도지사가 됐고, 그때 그 전략공천에 가장 큰 힘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잘합니다. 안보 잘합니다. 하는 정도의 사람 되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늘 되는 쪽에 섰습니다. 힘이 센 쪽에 섰습니다. 힘이 세면 붙었습니다. 그게 원유령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상위원회 폐지법안 서명했습니다. 왜 서명한 줄 아십니까? 한나라당의 당권이 셌기 때문에 서명했습니다. 그 한나라당 당권 앞에서 원희룡은 제주도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4.3의 영령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2014년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할 때 제주도민의 많은 분들의 관심이 4.3에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 힘에 굴복해서 사과한 겁니다.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그렇게 사과 안 합니다. 바른미래당 통합이 되고 2016년 2월 13일 날 통합이 되고 좌고우면할 때 최소한 2월 말이면 결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늦췄습니다.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늦췄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힘이 없다. 오히려 제주도지사 선거에는 무소속이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다. 더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도 여전히 센 쪽으로 붙었습니다. 원희룡 후보에게 저는 묻습니다. 당신의 철학은 센 쪽에 붙는 거냐? 그렇다면 도지사로서 제주도민이 힘들 때 제주도민을 버릴 거 아니냐? 고로 원희룡 후보의 진정성을 민선 자기 도정에서 저는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희룡 패거리 정치를 당당 중단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개혁 정치를 얘기한들 믿지 못하겠습니다. 첫째, 그 수많은 서울에서 온 정책 보좌관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민이 낸 세금을 갖고 월급을 받은 그 보좌관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원희룡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상대 후보 비난하고 욕하고 네거티브하는 정치 패거리 중에 패거리들이 하는 가장 나쁜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 주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패거리 정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공무원 줄 안 세웠다 했지요? 공무원 줄 안 세웠다 했지요? 최소한 김태환, 우금민, 신구범 전 지사 밑에 있었던 외부에서 데려갔던 개방형 공무원들 이권에 개방했습니다. 그런 뉴스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도 민산호기 도정에서 일을 했지만 그런 일에 연루돼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라미노 보좌관 녹취록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 자세히는 모릅니다. 너무 더러워서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근이 있다면 사과해야지요. 고쳐야지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늘 그렇게 빠져나가면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뽑고 뽑은 수십 10명이 넘는 그 공무원들을 선거 때면 사표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선거의 용병으로 쓰고 그래서 선거 끝나서 이기면 다시 공무원으로 데려가고 제주 도정이 원희룡 개인 장난감입니까? 예전에 제가 모셨던 우금민 지사는 최소한 그렇게 데려간 사람들의 결정직을 하면 영원히 공무원을 해라. 나오지 마라.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 인생을 가도록 정직하게 가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번 원희룡 도정은 제가 보건대 그런 윤리적 기준조차 없습니다. 저는 이게 기득권 패거리 정치가 서울에서 몸에 밴 분이 제주도에 와서 또 연장하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제주가
기득권 패거리 국태정치를 넘어서야 됩니다. 정말로 제주의 미래와 먹거리와 비전을 갖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의 지방행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그 도정을 실용과 개혁의 도정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시민운동, 공직경험, 기업경영 등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저 장성철이야말로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저는 여러분께 자신있게 자부하는 바입니다. 불로소득의 격차가 너무 커졌습니다. 제주도가 10년 전에 비해서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서로 반목할 정도로 너무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제주도 이런 땅 아니었습니다. 원희룡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 상황이 4년 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원희룡 도정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들으신 게 있으면 없으시죠? 네. 저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고로 이제 와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4년의 도정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무능을 고백했기 때문에 최소한 사탕발림식에 제주 도정에 쌓인 그 재정을 퍼주고 표를 사겠다고 하는 그런 공약은 당장 중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 주거비에 대해서만 확실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거비는, 집값은 불편을 못 느끼시는 분도 돌아서면 불안합니다. 왜? 집값이 내려가면 자산 가치가 내려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집을 안 갖고 있는 분은 이 주거비를 감당하는 것 때문에 아들, 딸을 장가 시집 보내는 게 부담입니다. 집을 장만해 줘야 되는데 능력은 버칩니다. 청년들은 기업에 들어가도 그 월급 갖고 어떻게 사는, 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팍팍 막힙니다. 고로 주거비 문제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도, 청년 세대도, 부모 세대도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 선거 나오기 전에 제가 10년 전부터 늘 구상했던 것이 지금이야말로 맞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공공영구임대주택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공영구임대주택은 이렇습니다. 15평, 20평짜리 집을 지을 때 건축 공사 원가가 350만 원입니다. 공사비 원가입니다. 땅값이 평당 300만 원, 400만 원 하게 되면 두세 평 정도 하면 땅값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5평짜리 6천만 원이면 짓고 20평짜리 7천만 원이면 짓습니다. 7천만 원을 제주 도정이 빌려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이거를 30년에 나눕니다. 저는 50년에 나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50년 지나면 집 부셔야 되냐? 재무제표상으로는 감가상각하면 건축물 가치가 제로가 될 수는 있지만 멀쩡하게 쓸 경우도 많다. 그래도 50년 정도로 나누면 7천만 원짜리는 140만 원이 됩니다. 1년에. 한 달이면 12만 원 정도 됩니다. 8천만 원은 160만 원이 됩니다. 월 13만 3천 원 정도면 됩니다. 이걸 임대료로 받아서 아까 빌려온 그 돈을 매달 도청에 갚으면 됩니다. 제주 도정이 재정적 부담 없습니다. 이건 의지와 열정과 철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체를 해서 돈을 빌려오지만 이 기체를 갚을 수 있는 돈이 늘 들어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질 거라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공공영구임대주택 들어가게 되면 소득이 늘면 나와야 됩니다. 현재 LH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조건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의 격차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너무 커서 중산층도 소득이 연봉 5천, 6천만 원을 버는 사람도 집값이 부담됩니다. 고로
공공연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조건은 소득 8분위까지, 우리가 10분위까지 나누거든요. 제일 잘 사는 10분위, 그 다음 잘 사는 9분위 빼고 1분위에서 8분위까지 제한 두지 말고 입주 자격 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연구 입주주택을 시작을 해서 누구도 주거비로부터 고통받는 없는 제주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공연구 임대주택에 갖는 정책적 의미는 첫째, 청년 세대에 부담을 덜어줘서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집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서 노후에 마음껏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들이 그런 연구임대주택이 많이 되게 되면 기업들은 제주에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청년이 고용이 가능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이 없는 곳에는 절대 기업이 가지 않습니다. 기업이 오게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이 오는 제주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용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창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공공연구임대주택을 통해서 새로운 제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공연구임대주택 2025년까지 3만호, 월 10만원대의 임대료를 받는 이런 공공연구임대주택을 통해서 제주 도민들이 주거비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기 인생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자. 이 제안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크게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선키스트 모델 공약했습니다. 하나만 농업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기 계신 허인옥 교수님이 오셨는데, 허 교수님, 96년도에 저 교수님한테 제가 배웠습니다. 농정계획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그림을 배웠습니다. 선키스트를 그때 접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거를 제주도지사 공약으로 제가 쓸 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경실련할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농촌에 계신 여러분, 어느 누구는 저온저장 창고 보조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는 무슨 시설을 보조받았습니다. 농민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하는 이런 개별 보조 방식이 농민을 망치고 농업을 황폐화시키고 농촌을 삭막하게 만든다.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돕고 힘을 모아서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농업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선키스트 모델입니다. 고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 농정계획의 첫째 출발을 제주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서로가 단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도지사가 중심이 돼서 만들겠는데, 그 이름을 저는 선키스트 모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키스트에 가고 제스프리에 가면 중간 상인이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인끼리 서로 단결해서 출하 창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하고 선키스트는 하고 캘리포니아는 하는데 왜 제주는 못합니까? 왜 20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도전을 안 했습니까? 저는 민성목이 20년 동안 19년 동안 저도 일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농정에 20년을 책임졌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했던 일들이 한계가 있어서 못했지만 저가 만약에 이번에 도지사가 된다면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협력 생산, 공동 출하, 공동 정산 시스템에 의한 생산자 조직의 규모화, 단일화, 이걸 통해서